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주식 이야기란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 강의 주제는 제가 한 2달 전부터 거의 똑같은 포맷,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러시죠. 야, 똑같은 걸 여기 가서도 강의하고 저기 가서도 강의한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강의 주제를 잡았을 때는 너무나 뚜렷한 제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도 주식 투자라는 걸 조금이라도 하셨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고요. 아니면 아주 젊으신 분들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도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 인구는 한 500만 명 보시면 됩니다. 500만 명. 계좌 수는 7천만 개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좌 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전부터 공모주 하신 어르신들은 모든 증권사에 계좌가 있고요. 계좌 만드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대한민국은. 특히 요즘은 비대면 그런 거 하면서요. 한 3분 정도면 계좌를 틉니다. 익숙하신 분은. 오히려 지점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계좌가 열어져요. 그래서 계좌 수는 많은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계좌 만들고, 이벤트 한다고 계좌 만들고, 요즘은 이벤트만 잘 쫓아다녀서도, 특히 미국 주식이 쫓아만 다니더라도 상품권을 막 주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있을 겁니다. 어딘가 찾아보면. 어딘가 새롭게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새롭게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근 막 푸시하는 증권사도 있었거든요. 거기 찾아가시면 뭐라도 줍니다. 그러니까 별다방, 아메리카노 이런 건 있죠.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그렇게 해서 돈이 될까? 돈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증권사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500만 중에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비슷한다고 전 죄송스럽지만 생각하는데요. 말로는 주식 투자를 하지만 알고 보면 주식 투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500만 주식 투자자 중에 499만 명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더 어이없는 게요, 주식 투자라고 본인들 생각하시면 주위 사람들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형한테, 동생한테, 친구한테, 동료한테 자랑스럽게 나는 주식 투자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또 흥미로운 거는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늘 주위 분들한테 하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지하철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타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95%는 주식 투자 인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많이 하는데 얘기를 안 하죠. 또 흔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 무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주식하지 말라 그랬다. 3대가 망한다 그랬다. 등등등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저도 꽤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주식 투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말로는 주식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돈 놓고 돈 날리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를 오늘 차근차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거기 나온 거로 가늠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로요, 제가 어디 강의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올해 주식 투자로 돈 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해봤자 다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지난주에 키움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키움증권. 키움증권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중에서 정확하게 25% 정도가 지금 키움증권에서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여기 나온 방식은 어떤 거냐면, 상위 개인들이 순매수 상위 10종목 있죠. 10종목의 그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그것을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2012년에 지수가 위에 있는 거는 좀 진하게 나오는 거가 파란색이에요. 첫 4페이지가 여러분들 화면에 없습니다. 업데이트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찍으시려면 찍으셔도 돼요. 이거 제일 2012년에 대한민국 지수가요, 코스피가 9.4% 올라갔을 때 개인분들이 마이너스 30.8%가 깨졌습니다. 2013년에 0.7% 올라갔을 때 마이너스 30%가 났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가 손실 났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분들이요. 2014년에 마이너스 4.8% 났을 때 당연히 개인들 더 떨어졌겠죠. 우리가 흔히 당연히라고는 얘기합니다. 어이없게도요. 42.6%가 떨어졌고요. 2015년에 2.4%, 마이너스 33.1%, 2016년에 3.3% 올라갔을 때 마이너스 33.9%. 자랑스럽게 2014년에 돈을 웬만큼 버셨을 거예요.
플러스 조금이라도 버셨던 분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요. 주식 하셨다 그러면 14.4% 지수 올라갔을 때 9.9% 떨어졌는데요. 9.9%밖에 안 올라갔는데요. 2018년 하반기만 여기가 찍겠는데요. 코스피가 1.9% 떨어졌을 때 지난주 중순까지 7월부터 12.7%가 깨졌습니다. 지수를 못 쫓아간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딱 작년 한 번, 최근 들어서 딱 한 번 개인분들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지도 있지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러다 보니 주식을 꾸준히 갖고 가는 거는 사갖고 꾸준히 갖고 가는 거는 잘못된 거죠. 지수도 이렇게 깨지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제가 늘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데 가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확률이 낮은 데 가서 계속 놀고 있었던 거죠. 잠시 후에 또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강의도 하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거예요. 미국 주식하면 무조건 돈 번다? 절대 아닙니다. 중국 주식은 무조건 손해난다 요즘? 절대 아니죠. 더구나 한국 주식은 무조건 손해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누가 그럼 미국 주식에 지금 다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올인해야 됩니까? 여쭤볼 수 있잖아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뭔가 기본적인 원칙을 생각하시고 어떤 진짜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특히 증권사나 대한민국 정부는 수수료 받고 거래세를 받는데 그냥 취해갖고 그냥 냅두고 올해 잘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익도 안 나는 시장에서. 최근 거가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1928년부터 2018년 동안의 최근까지의 기록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시간 잘 설명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홀딩 피리어드 밑에 나오잖아요. 이 홀딩 피리어드란 건 보유 기간을 말합니다. 보유 기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최근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닙니다. 몇 년입니까 이게요? 90년이죠. 90년의 역사입니다. 90년의 역사. 90년 동안 하루를 보유했을 때 평균적인 여태까지 수익률, S&P 5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루를 보유했을 때 평균 올라갔을, 이거는 수익률이 아니라요. 플러스 났냐, 마이너스 났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플러스 났냐, 마이너스 났냐만 보시면 하루를 보유했을 때 확률이 53%, 닷새를 보유했을 경우 57%, 열흘 59%, 한 달 62%, 3개월, 6개월, 1년 동안 했으면 한 70% 정도 플러스가 나더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보유했을 경우 S&P 500이라는 걸 갖고 있을 때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1920년대 말에 그 대공황이 있었고요. 그죠? 1차 세계대, 2차 세계전, 특히 2차 세계전 폭락했고요. 그리고 오일 쇼크 1, 2, 3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리만 사태도 있고 또 1987년, 88년에 블랙 먼데이도 있었잖아요. 하루에 40%가 떨어진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보겠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 74%, 3년 동안 83%, 5년 동안 88%, 10년을 갖고 가니까 93% 정도는 플러스가 나더라는 거예요. 확률상 보면. 15년, 20년, 20년, 30년 되면 100%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쉽지 않죠. 왜? 지수 자체가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서도 지수가 형편없잖아요. 작년 대비 지수 떨어져 있잖아요. 뭐 코스닥을 얘기할 것도 없고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제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연초 대비 마이너스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희망은 같지만 무슨 얘기냐면 꾸준하게 이익이 나는 시장, 이익이 안 나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 변동성이 적은 시장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상으로 보면 뭔가 선진 시장이 조금 낫다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조건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주식이.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있는 거죠. 위험도가 있거든요. 위험도가 없는 거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죠. 저축밖에 없죠. 그것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웬만한 은행, 시중 대은행에서는 1.8% 정도 1년 정기예금 주거든요. 뭐 저축은행 가봤자 3% 조금 안 되고 2.5% 못 주는데요.
그게 아닌 이상 뭐든지 리스크 있는 건데요. 일단 크게 봐서는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한국, 중국, 베트남 이런 쪽은 크게 보면 리스크가 차이가 큰 거죠. 변동성이 크다 적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첫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로는 주식 투자, 알고 보면 주식 투기를 하는 대한민국에 499만 투자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도박이란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사설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이 되겠고요. 투자랑 투기의 차이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기란 거는 상당히 많은 확률이 적은 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크게 하는 거죠. 목표 자체를 그냥 10%, 20% 번다?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는 5배, 10배. 비트코인 가능. 그런 거가 일단 정상적인 투자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게 이제 투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투자는 정상적으로 펀더멘탈도 보고 기업 내용도 보고 기업이 어떤 것이 좀 사거나 파는지 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그게 저는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투자론이란 거 혹시 여기서 경영학부나 경영학 이런 과목을 들으셨던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물론 대학교에서 투자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일 어려워요. 제가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투자론. 그만큼 상당히 어려우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주식 투자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왜? 너무 어렵게들 많이 생각한다 그래요. 제가 진짜 투자론에 대해서 막 책을 하나 준비하게 있는데요. 그건 나중 얘기고 어찌되었건 많은 분들이 진짜 주식 투자의 목표 수익률 말로는 이러죠.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으면 되죠.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지만 신규 고객이 증권사에 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그 고객한테 증권사 직원이 이렇게 유도에다가는요. 바로 그냥 딴 데 갑니다. 딴 데 그분은. 왜?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보면 50%, 100%짜리를 원하는 거죠. 그것도 단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일주일, 2주일에 딱 그걸 원하는 거죠. 그거 못하면 야 이건 뭐야? 얘가 전문가 맞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은 없어요. 저 절대 전문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시장을 보고 조금 더 분석하고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따져볼 뿐이지 누가 주식을 합니까? 하루 앞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차트를 보고 한다? 네버죠, 네버. 수급을 보고 한다? 네버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증권 HTS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MTS 보면 수많은 수급과 관련 정보가 나오죠. 차트와 관련된 정보 나오죠. 차트도 5만 가지 차트, 수십억 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죠. 5분봉, 4분봉, 3분봉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MTS에서도. 전 세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키움증권에서 많이 사는지 외국인이 많이 사는지 기관이 많이 사는지 파는지 다 알려주죠. 절대 없죠. 제가 늘 강의할 때 지난 3월 달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 책들 많이 여러분들 책장에 있으면 그대로 뽑아다가 어디다 갖다 줘라? 예스나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갖다 팔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리든지 돈 아까우면 갖다 팔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누가 있겠죠. 그래도 그런 책을 초기에 썼던 사람은 책을 써갖고 벌었겠죠. 근데 요즘은 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민국에 몇 분 없습니다. 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다들 나는 책을 냈다라고 얘기할 뿐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책을 1년에 5권, 10권 사시는 분이 여기 한두 분 계실까 말 겁니다. 책을 잘 안 삽니다. 책을 냈다는 거 플러스 하나 있고 거기다가 수급과 관련된 거 아니면 차트와 관련된 거를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라는 행세를 하죠. 이런 말씀 드리면 약간 거시기하지만 제가 주로 일하는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죠. 경쟁 방송국에도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분들이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그분들 따라해갖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까? 저는 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투기를 가리키는 거죠. 투기. 요즘 히트란 말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모모 셀이라는 회사 있었잖아요. 모모 셀이라는 회사가 난리 났었잖아요.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모모 셀. 그 모모 셀이라는 말하지 마세요.
모모셀이라는 회사가 어떤 거를 개발하고 어떤 매출을 일으켜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주주로서 돌려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남북 경협 관련 주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모 건설이란 것들이 많이 있죠. 모모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요. 남북 경협이 잘 되면 좋죠. 당장 올해, 당장 내년에, 후년에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해서 수주를 많이 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이익이 나서 얼마만큼 이렇게 수익이 손익이 주당 이익이 나서 이게 PR이 몇 배다 해서 생각하고 사시는 분 여기 있으면 딱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없어요. 그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모셀도 마찬가지고 모모 건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한번 주식을 사잖아요. 남들보다 좀 먼저 사고 싶겠죠. 대통령의 행사가 있어갖고 뭐 사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을 달랑 먼저 팔고 싶죠. 누구한테 팔고 싶어요? 팔았는데 내가 그 어떤 예 샀다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막상 팔았는데 산 사람 중에 하나가 내 남편이면 어떡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면 어떡할 거예요? 맨날 같이 밥 먹는 회사 동료가 샀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민망해서 나는 벌써 낼름 팔았는데. 그게 다 주식 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는 투자로는 어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20분 봉으로 샀다? 20분 봉에 매도 사인 났다? 저 같은 정도 실력 있으면요. 예를 들어 17분 봉으로 한번 바꿔서 다른 얘기 할 수 있고요. 22분 봉이면 세상이 바뀌나요? 세상에 없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투기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흔히 그럽니다. 이건 제가 룰렛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말로는 주식 투자하지만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룰렛 아시죠? 룰렛 직접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카지노 이렇게 가면 강원랜드 가도 있고 해외 가서 하는 거 합법이잖아요. 그게 수십만 불 해갖고 이상한 가수같이 돼갖고 문제지만 보통 사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나 저 구슬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요? 1부터 36까지 있잖아요. 그럼 36개 있잖아요. 그럼 확률이 딱 보면 36배를 줘야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두 개 나갑니다. 1부터 36까지 있는 게 아니라 0이 있고 00까지 있어요. 그래서 38개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나이가 얼핏 나오는데 주송치 시대, 도송 시대 있잖아요. 아니면 예전에 제임스 본 시대, 007 시대 보면 딱 하나를 찍죠. 예전에 오션 11 이런 거 보면 딱 하나 찍잖아요. 불러주는 사람도 있죠. 이건 사기 치르는 거고 이상한 애들이고. 그 영화 보면 딱 하나 찍잖아요. 35배를 줍니다. 35배. 그러니까 38배짜리인데 35배를 주니까 38분의 1의 확률인데 무조건 하우스는 돈을 따는 거죠. 카지노 회사는. 근데 어찌됐건 35배짜리가 영화에서는 터져요. 터진단 말이에요. 저건 투자가 아니죠. 투기고 운이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재미삼을 해갖고 저도 가끔 해요. 여행 가면 2배짜리 3배짜리는 하죠. 왜냐하면 짝 콜수는 무조건 반반이기 때문에 카지노가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미삼을 사는 거죠. 따지도 않고 잃지도 않고 시간 보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35배짜리가 여기서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 있죠. 왜? 잭팟 터진 분 있어요? 슬롯 머신에서? 예전에 배우 있죠. 손지창 씨? 맞아. 정말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게. 보면 주식도 여기서 대박이 터진 분 혹시 계시면 여기 안 오셨을 거고요. 여기 대박이 없었단 말이죠. 여태까지. 그러면 확률상 여태까지 없는 주식 투기에서 대박이 없었는데 쉽지가 않죠. 뭐냐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없어요. 저도 없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괜히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확률상 거의 없는 게임이에요. 물론 제 주위에 한 2명 정도는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바이로메드 그런 거 있죠. 셀트리온 갖고 크게 돈을 번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5년째 둘이 똑같아요. 서로는 모르는데 한 5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팔 생각이 없고요. 그 친구들은 보통 애널리스트보다 더 많이 알고요. 회사에 찾아가고요. 당연히 주주총회 참여하고요. 주주총회 가서 질문도 하고요. 주주 활동도 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특정 주식을 사갖고 할 수가 있어요. 애널리스트 의견이 없더라도. 근데 그런 노력 잘 안 한단 말이죠, 보통 분들? 제가 보기에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펀더멘탈보다는 차트 보고 수급 보고 누구 기동량 듣고 와서 샀다 그러면 그건 투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이런 강의한다니까 이학령이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머니투에도 좀 나오고 조금 찾아보니까 저 사람이 사기칠 것 같지 않고 딱 이학령이란 사람이 와서 A라는 주식 뭐 애플이라는 거 하나 알려주면 그거 사갖고 대박 날 수 있다? 그거 하나 나중에 주식 하나 적으려고 오신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시면 돼요. 나중까지 계시고 나서 욕하실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인식시키고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복창을 나중에 시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만 같이 복창을 나중에 하겠는데요. 딱 이거죠. 눈탱이와 주식 투자의 차이입니다. 눈탱이는 누가? 수많은 차트, 수급, 정보, 테마 다 눈탱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어이없게 생각하는 거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있었잖아요. 4대강으로 모모 건설 10배 난 적이 있을 겁니다. 10배가 뭐야? 15배 났는데요. 제가 지나고 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몇 년 후에. 그 당시에 매출이 1도 안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100억이었으면 그 3, 4년 동안 계속 100이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매출 보는 거 어렵지 않죠? HTS, MTS 다 나오죠. 모모 건설하면 딱 여러분들 4대강 테마 대표주에 딱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회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매출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자전거도 관련주 늘어난 적이 없어요. 매출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통일 관련주? 요즘 보면 어디야? 북한 쪽 앞쪽에 있는 동네 이름 뭐죠? 파주 관련주? 뭐가 늘어났겠어요? 근데 이제 주가만 신나게 올라갔다가 신나게 제자리에 오는 거죠. 심지어는 이상한 회사냐 하니까 이건 실명을 얘기할 수 있죠. 남북 관련 대표 주제가 뭡니까 지금 건설주 하면? 현대건설이잖아요. 현대건설 나쁜 회사라고 누구라도 얘기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초재벌 회사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2분기 그래서 실적이 좋았나요? 전혀죠, 전혀. 1분기에 좋았나요? 전혀죠, 전혀. 남북 관련되면 그래도 또 올라갈 거란 말이죠. 지나고 나면 또 제자리 오겠죠. 현대건설의 가장 중요한 지금 물론 남북 관련 중요하겠죠. 남북 경협 중요하겠지만 현대건설의 가장 지금 중요한 사업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혹시요? 삼성도 부지잖아요. 삼성동 부지 아시겠지만 2014년에 정몽구 회장이 통큰 투자 10조를 했잖아요. 이제 다들 알죠? 현대건설이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 삼성동 가끔 가보시면 이렇게 울타링 쳐져 있죠. 벌써 3년쯤 됐나요? 그 한전 부시 무너뜨리고 했잖아요. 혹시 여기서요, 현대건설 그 자리 부지, 그 GBC인가를 할 겁니다. 현대 GBC 글로벌 빈센터인가 제가 약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 전 모르겠어요. 보신 분 계세요? 올라가는 거? 옆에 울타리 친 거 말고 진짜 건물 쭉쭉 올라가는 거. 못 보셨죠? 못 보셨죠? 아직 허가 안 났을 겁니다, 지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는 어떻게 겨우 됐는데 아직 국토개발부가 국토교통부가 차지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것만 되면 진짜 매출은 늘어나겠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현대건설에게는 그 GBC 사업이 있잖아요. 총괄하는 사업이 있어갖고 수주도 되고 기공 베이스라서 올라갈 때마다 매출 잡거든요. 그걸로 얘기하면 제가 말이 돼요. 근데 남북 문제 때문에 지나가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표현하죠. 아무 상관없어도 올랐다 떨어졌다 얘기하는. 사실 그래도 현대건설은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말이라도 되죠. 왜냐하면
이전 정몽호 회장 시절이 아니라 정몽원 시정 시절에 현대건설에 제가 알기에는 거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획득한 거로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중국도 북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현대건설이라고 하죠. 수많은 남북 관련주 있죠. 뭐예요 그게? 그거 남북 관련주 테마일 뿐이죠. 테마. 여러분 앞으로 생각하세요. 테마는 그냥 투기일 뿐이다. 테마로 해서 돈 버신 분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도 테마로 해서 주식해하고 돈 버셨던 분 계시는데 지나고 나서 돈 벌었냐? 못 벌었거든요. 왜냐하면 운이 좋았을 때 3배짜리 5배짜리 될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되진 않거든요. 결국 장기 투자가 답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 회원들한테요. 미국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면 수익에 만족하시나가 왼쪽이고요.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에 만족하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나 페이스북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오래되고 제일 많은 카페나 페이스입니다. 해외 주식하면 혹시 가입 안 하시면 거기 들어와서 뭐 좋아요. 카페에 가입하시면 되겠는데요. 어찌됐건 거기를 통해서 요즘은 큰 조직이 아니라 개인들도 쉽게 구글을 통해서 설문조사가 금방 됩니다. 제가 마음먹으면 하루 500명 정도 금방 설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능합니다. 저희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에 만족하시는 분은 만족하신 분이 극히 적어요. 돈을 벌더라도 불안불안하다 느끼시는 분이 많고요. 해외는 그래도 미국 주식은 시장이 요즘 좋아서 그런지 만족한 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찌됐건 운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수급 분석, 기간, 외국인 매매 따라잡기 이렇게 국내 주식에 익숙하셨던 분이라면 앞으로 미국 주식 투자, 일본 주식 투자, 중국 주식 투자 절대 안 될 거다. 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어요. 왜? 거기 가서 또 깨질 거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저는 역설적으로 한국 주식에 많이 했던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는데 오히려 제가 걱정된다 말씀드리고요. 혹시 거의 안 해보셨던 분인지 아주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트라우마가 없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란 것이 뭐냐면 조금 갖고 있으면 낼름 팔았어. 그래서 돈 벌었고 조금 장기 보유했더니 다시 도로 떨어졌다 이거죠. 그런 경험을 하시면 미국 주식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면 기껏 샀다가 곧 팔게 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 주식은 어떤 주식이든 보든지 간에 이상한 거 빼놓고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서 안 사죠. 비싸서 안 사니까 굳이 떨어진 걸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걸 사죠. 그거는 계속 더 떨어질 확률이 크죠.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딱 하시 보면 한국 차트를 보면 한국 HTS, 모모증권에 들어서 HTS, MTS 보면 역시 미국 주식도 차트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야후나 이런 데 몇 군데 들어가면 이런 게 기본 것들이 많이 제공해 주는데요. 앞으로 저를 오늘 만나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식을 1이라도 해보신 분은 앞으로 머릿속에서 차트 분석은 진짜 갖다 버리셔야 돼요. 왜? 미국의 HTS는 이런 게 거의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없어요. HTS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 수급 분석, 호가 분석 많이 하시죠? 호가창 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호가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전문가들 보면 딱 줄 긋고 여기 보면 호가가 잘량이면 이런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래에셋이 됐건 키움이 됐건 신한이 됐건 삼성이 됐건 어느 HTS 보더라도 호가는 최종 호가, 가장 근접 호가 이상은 안 보여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그 아래 세 호가, 5개 호가 있긴 있는데 안 보여줘요. 그거 보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50불 정도 내야 돼요. 그걸 보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차트의 분석은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줄을 막 끄면 돼요. 막 끄면 돼요. 특히 저 같은 정도 실력 있으면 제가 여러 번 강의할 때 지난 3월 때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차트를 갖고 제가 90분 동안 내내 강의할 수 있어요. 당장 사야 되는 500가지 이유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차트로. 또 다른 강의장 가갖고는 무슨 소리냐. SK하이닉스는 당장 팔아야 되는 500가지 이유를 줄을 그으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HTS, MTS가 차트를 많이 제공하죠.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증권회 지점에서 많이 요청이 옵니다. 이거 개발해달라. 고객이 요구하고 기관 투자 요구해 주는데요. 딱 하나입니다. 증권회사에서 해줄까 말까 하는 거는 거래 많이 하겠다는데요? 그럼 해줘요.
그럼 자기네가 돈 들여서 개발해 주죠. 그래서 수많은 차트가 더 열리는 거고 수많은 조건 검색이 만들어주는 거고 수많은 테마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차 산업 테마. 여러분은 어느 증권사 HTS든 간에 4차 산업 테마 하면 한 150개 나오지 않나요? 쫙쫙쫙쫙쫙 나오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쭉쭉쭉쭉 나오죠. 클라우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메릴린치 증권의 HTS나 그런 화면에 그런 게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옵니다. 애플 관련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애플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애플 관련주라고 방송에서 나오고 막 전문가 떠들잖아요. 그럼 미국에도 당연히 미국에 있는 HTS나 이런 데 있으면 애플 관련주 쫙 나와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매할 테니까요. 나올까요? 찾아오시면 제가 제가 선물 드릴게요. 없어요, 그런 게. 물론 구글링에서 치면 나오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거지만 증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건 단연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많이 준단 말이죠. 왜? 매매를 하겠다니까. 증권회사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돈을 벌어주는데 벌어주거나 이런데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말은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거보단 더 중요한 거가 매매죠, 매매. 그리고 증권 당국은 우리나라 정부는 좀 냅두는 경향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은 정말 대박인 나라입니다. 대박. 돈을 벌거나 손해나거나 심지어는 정리매매라고 혹시 아세요? 정리매매라는 거는 거래 완전히 없어졌을 때 날라가서 상장 폐지 직전에 막 치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리매매 시간에도요. 0.3%의 수수료를 따박따박 걷어갑니다. 대박이죠. 그래갖고 1년에 7조 정도 걸어갑니다. 7조 원, 7조 원. 근데 더 놀랄 것도 없어요. 담배세가 13조 원, 주세가 3조 원. 그래서 세 개를 다 하는 거는 정말 애국 3종 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애국 3종 세트.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돈을 날리고 있는데 해외 주식은 어느 나라 거나 양도소득세를 내요. 거래세가 없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차 띄고 포 띄고 무슨 돈이 되냐고. 해외 주식하냐고. 돈을 버는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딱 250만 원까지만 벌고 그 다음은 자진해서 벌지 말라고. 세금 내기 싫으면. 아니 그럴 수가 있죠. 나는 세금 노출되는 거 싫다 그러면 돈 안 벌면 되죠. 대신에 거래세만 열심히 내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데 세금 내는 게 당연하죠.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거래세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를 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큰 나라 중에서는 그렇게 거래세를 받는 나라가 두세 나라가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이 그냥 미친 듯이 받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못된 거죠. 다만 우리나라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하면 1년에 지금 몇백억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벌써 아까 말씀드렸던 10% 이상 손해 나는데 양도세라는 건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 난 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13조 원을 7조를 날라나고 몇 명은 돈을 내겠지만 양도소득세로 재원이 부족하는 거잖아요. 세원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 없애는 겁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0.3%에 익숙하잖아요. 그냥 뭐 뛰어가는데 이게 어디서 뛰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 증권회사는 사고 팔고 다 뛰어먹으니까 지나고 나면 증권회사 돈을 버는 거죠. 주식 투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슬슬 들어가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진솔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10%가 안 됩니다. 안 해보신 분 중에서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아이폰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안경 쓰신 여성분이요. 아이폰 쓰신 지 오래되셨죠? 네. 앞으로 다음 핸드폰 뭐 사실 거예요? 아이폰 쓰실 거죠? 아까 저기에도 여성분 안경 쓰신 분 같은 거 맞죠? 아이폰 쓰신다 그랬죠? 아까 여기 쪽에서 아이폰 쓰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 초록색 티 입으신 분이요. 예, 여기요. 예. 아이폰 쓰신다 그랬죠? 다음에 뭐 사실 거예요? 다음에도 아이폰 쓰실 건데 주식은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아직도 한국에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2016년에 처음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을 쓰고 제가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제가 아는 회원 아시는 분 계신데 그분의 선배님이에요. 대학교 선배님인데 저희 형수가 저한테 직접 한 얘기해서 밥 먹는데 저희 딸이 수민이입니다. 수민이. 그래서 저희 형수가 저한테 학령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민이 아빠라 그럽니다. 수민이 아빠 미국 주식 때문에 이렇게 미국 자주 가시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1년에 서너 번은 갑니다. 미국에. 근데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 때문에 미국 주식을 가냐고. 근데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웃으신 분 계시는데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하기 위해서는 미국 가야 되고 일본 주식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500만 분에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지금이야 좀 늘어났겠죠. 하도 TV에서 광고하고 미래에셋 광고하고 키움 광고에서 그렇지만 2년 전에도 한번 해봤더니 거의 60%는 몰라요. 아마 지금도 안 해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관심 있는데 안 해보셨다 그러면 그런 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요. 애플이요. 우리나라입니다. 누적 판매량이 2천만 대입니다. 2천만 대. 그래도 주식하면 갤럭시 9 관련주를 찾는 거죠. 갤럭시 9도 아니고 갤럭시 9 관련주를 찾는 거죠. 오늘의 첫 번째 팁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주식 투자할 때 관련주 좀 하지 마세요. 관련주. 저는 작가가 방송에서 질문하는 것도 싫어요. 관련주 얘기하는 거. 세상에 관련주는 없어요. 딱 그 주식을 사시면 돼요. 뭔지 모르지만 그 주식을 사요. 관련주는 사지 마세요. 페이스북 가입자가 우리나라만 해도 1,440만 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젊으신 분을 포함해서 페이스북 가입자 수가 제가 정 안 되더라도 여기 절반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해외 주식 하시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 중에서 애플 주식 주주분들이 한 70-80% 되실 것 같고요. 페이스북도 3분의 1은 주주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여기 안 해보신 분들 중에서 페이스북 회원은 제가 봤을 때 70%는 될 것 같아요. 70%. 60에서 70. 그런데도 아직 안 해보셨죠. 왜?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핵심 포인트를 몰랐기 때문에. 다만 오늘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주식 딱 하나는 사시는 거로 제가 믿고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수가 1,000개로 전 세계 4위입니다. 우리나라에. 별다방이 그렇게 많지만 별다방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죠. 심지어는 그럴 생각조차 안 했죠. 이런 브랜드입니다. 헐시도 있고요. 켈러그 이런 거 다 있죠. 펩시, 코카콜라 있고요. 언더아머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가잖아요. 운동. 헬스클럽 가면 일단 나눠주는 친구들 있죠. 쭉쭉 나눠주는 친구들의 저는 이렇게 유심히 좀 보거든요. 일단 이 친구는 여자들도 몸 쫙 있고 남 쫙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의 브랜드에 제가 봤을 때 70%는 언더아머를 입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운동하는 트레이너 중에 언더아머 주식 갖고 있는 친구들은 1%도 안 될 거라고 있습니다. 뭐 던킨도나스, 페라리 이런 거 마찬가지죠. 페라리 엄청 많이들 젊은 친구는 좋아하고 뭐 슈퍼카 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주식 하나 사볼 수 있잖아요. 주식을 저 한 100 몇십 불 할 겁니다 지금요? 안 사보죠. 살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죠. 제가 이제 스타디 하는 게 있어요. 뭐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 보면 대학생들 때나 스타디 모임이 있는데 요즘은 직장인들이 스타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타디 하는 거 있는데 제가 젊은 친구 하나 20대 초반인데요. 근데 너 뭐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자동차 좋아한대요. 그래서 숙제를 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페라리 한 주 사오라고. 첫 번째 못된 이번 시간에 자기가 샀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 주 샀다고. 한 주 사갖고 대박 버는 거 아니잖아요. 한 주 갖고 그 친구 인생에 크게 깨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 한 주를 통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얘기만 하나 드릴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여기요. 아니 계실 수 있죠. 나는 PC 전혀 안 써. 노트북 전혀 안 써. 나는 그리고 핸드폰만 써. 그런 분들은 안 쓰실 수 있어요. 안 쓰실 수 있잖아요. 그 핸드폰만 요즘 많이 쓰시니까요. 근데 아이패드만 쓴다? 물론 요즘 보면 서피스도 많이 쓰지만 그건 젊은 분들 얘기고요. 여기 젊은 분 중에 서피스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좀 이상하시네. 분명히 많은데 학생분들이 오질 않아서 학생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저희 아들도 쓰고 또 서피스 많이 쓰거든요. 또 PC는 다 쓰시잖아요. 노트북 이런 거 직장인 다 쓰시잖아요.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오피스 워드 이런 거 있죠. 워드 이런 거 사면 다들 이러잖아요. 그냥 깔아줘 이런 거 하잖아요. 깔아줘 하죠. OS도 보면 그냥 슬쩍 요즘 어둠의 경로를 여전히 까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뭐 하면 뭐 3달러, 10달러 뭐 해외 뭐 이상하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추세가 그냥 다 제 돈 내고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런 거가 대표적인 게 오피스 365 그런 거 쓰거든요. 저도 쓰고요. 1년에 해봤자 뭐 한국 돈으로 요즘 9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미리 한 번에 냄 좀 싸고 저 그거 쓰거든요. 그럼 따박따박 돈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근히 많고요. 학생들 보면 요즘 돈 내는 애도 꽤 있어요. 예전같이 그냥 어둠의 경로 복사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쓰단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OS를 최소한 다 돈이잖아요. 워낙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따박따박 돈을 버는 데가 있죠. 딱 고객이란 말이죠. 여기 일단 PC를 쓴다 그러면 고객이란 말이죠. 맥도날드 많이들 가시잖아요. 넷플릭스 많이 쓰시고 제일 히트가 저 비자인데요. 비자. 요 비자잖아요. 비자. 여기 비자나 마스터카드 둘 중에 하나 안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갖고 계신 분.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왜 들으시죠? 나는 현금 카드만 갖고 가고 그런 분 있잖아요. 젊은 친구. 보시면 누가 됐건 간에 뭔가 비자 카드를 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론 왜 삼성 카드일 수도 있고 신한 카드 있고 하나 카드를 쓸 수 있지만 안에 비자가 써 있으면 뭔가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다 고객이에요. 저도 고객, 여러분 다 고객이에요. 따박따박 얼마를 내는지까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 다만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카드가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왜? 아프리카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머징 마켓 있잖아요. 아직까지 없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비행기 있죠? 여기서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분 있단 말이죠.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 안 타보신 분이 분명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맨날 가기 때문에 매일 택시를 타고 갑니다. 거의 똑같은 분이 오시는데요. 그분도 비행기 아직 한 번도 안 타셨다 그래요. 기회가 별로 열심히 살다 보고 그러니까 안 타셨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거는요. 전 세계에서 한 번이라도 비행기 타본 사람이 아직 20%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그거는 제 얘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보잉사 회장이 연초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검색하면 제 말이 저 이양윤 교수가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나옵니다. 보잉 CEO 20%딱 치면 나와요. 그런데 막 찾아보니까 23%다. 저 이양윤 교수가 사기쳤다면 할 말이 없고 20%가 맞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앞으로 계속 비행기 수요 늘어나잖아요. 이런 거죠. 해외여행 자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유럽, 중국 사람 더 많이 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인도 사람도 더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그래서 대한항공을 사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진에어를 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를 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행주를 사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속이 뒤집어지죠. 너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애널리스트 직접 제가 한번 말한 적도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었고, 너 해외여행 갈 때 무조건 대한항공 무조건 선택해서 가냐고. 절대 안 그렇거든요.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가장 저렴한 걸 찾죠. 그런데 대한항공의 충성도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비행기는 계속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보잉이 됐건 전 세계 비행기 회사는 큰 건 두 개밖에 안 만듭니다. 보잉이랑 에어버스거든요. 보잉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지금 통 크게 비행기 한번 사자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모자 쓰신 분이요. 돈이 많아갖고 비행기 하나 주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잉 737 이런 거요. 돈을 왜 웃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살 수 있잖아요. 왜 불가능하다는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요. 대박 터져갖고요. 에이 비행기 하나 사자 탈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보잉에 지금 전화 걸어요. 주문하겠다 그러더라도 8.7년이 걸립니다. 8.7년. 그러면 이제 가잖아요. 에어버스로 가서 사겠다. 에어버스는 9.5년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뚝딱 해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뚝딱. 그럼 잘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행 수요가 많이 갔다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계속 비행기 사고 아시아나도 사고 막 사잖아요. 진에어도 사잖아요. 그럼 뭘 사야 돼요? 보잉을 사거나 에어버스를 사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무슨 주가가 많이 올랐느니 차트가 어쨌느니 뒤집어지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절대 증권사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왜? 해외 주식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권하고 있어요.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매매 회전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관심이 없죠. 일부에서 몇몇 증권사에서 오너가 나서서 하니까 할 정도죠. 아직도 웬만한 증권사에선 오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사장이다. 증권사 사장이면 아무리 위에서 얘기해봤자 아래에서는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요. 내 수수료 수입 떨어지면 수익 떨어지고 내 월급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져요? 그래갖고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얘기를 안 해주죠. 누구나 뻔한 논리잖아요. 상식적으로. 또 하나 얘기해볼까요? 해외 주식이건 한국 주식은 저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20대는 모르겠는데요. 또 젊은 아기가 5살, 6살? 이런 친구들 보면 식당 같은 데 만약 가면 애들이 막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 솔직히 번잡하게 싫다 이러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번잡하게 왔다 그러면 엄마들이 조용하라 그러잖아요.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조용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요새? 예? 예? 뭘 보고 있죠? 그 2살짜리, 3살짜리가 뭘 보고 있죠? 다 보이고 있어요. 요즘 보면 자전거 타는 자전거 애들만이 그 홀더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 하죠? 이게 잡는 거 있잖아요. 그 홀더가 있는 게 아니라 유모차에도 딱 폴더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쉽게 얘기해서 카톡을 하고 있나요? 걔네들이 무슨 네이버로 오늘의 날씨 검색하고 오늘의 뉴스 보고 있어요? 검색하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지하철에 가면 오늘도 지하철 강남에 가서 일을 보고 잠깐 오면서 지하철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자주 놀라죠.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도 유튜브로 어저께 교회인지 성당인지 거기 성당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네이버가 절대 좋다 나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애들부터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약간 젊으신 분이요. 저희 집사람도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맛있는 물김치 담그는 법을 찾더라고요.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유선생, 엄마들 유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선생한테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찾았잖아요. 지금 유선생한테 보고 있어요. 다들. 근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유튜브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영상 보잖아요. 재밌다고 애들은. 보통 젊은 친구는 뭐로 보는지 아세요? 검색을 보는 검색.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유튜브를 보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저는 예전부터 눈이 안 좋아갖고 조그만 글씨 못 읽거든요. 찾느니 치면 딱 뉴스도 다 들려주고 채널에 이건 TV 조선 다 들려주잖아요. 머니터 다 들려주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네이버가 나쁘다,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네이버를 예를 들어 100만 원, 카카오로 50만 원어치 사고 있고 그걸 고민할 때 더 살게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유튜브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유튜브에 오너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글이잖아요. 구글의 회사 이름은 알파벳이에요. 그 상장된 건 회사 이름 지주회사는 알파벳을 사면 되잖아요. 그때 살 때 무슨 차트를 보고 무슨 수급으로 보고 웬일이에요? 웬일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냥 애들이 주식하는 게 나을 거라고. 왜? 트라우마가 없잖아요. 그 친구들이 무슨 20분 봉, 50분 봉, 5분 봉, 3분 봉, 무슨 RSI 지표, 뭐가 필요 있어요, 거기에. 기관이 산다, 외국인이 산다, 판다. 뭐가 필요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곳에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 그래프를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초록색 있죠? 초록색이야. 파란색이요. 파란색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예요. 이거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림을 예상치 같이 놓은 거예요. 노란색 있죠? 노란색. 오렌지색은 여러분에는 표시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오렌지색은 코스피의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처음 돈이 플러스 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수익에. 그것도 지수 대비 절반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2010년부터요.
2016년까지 증권사들 매번 수익이 증가한다, 이익이 늘어난다, 업졌다, 지수가 3,000포인트가 한다, 2,500포인트가 한다 난리쳤지만 이익이 증가한다고 얘기했지만 딱 보세요. 이익이 증가한기커녕 2013년, 14년, 15년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도 결국 이거 하나로 끝나요. 이 설명 하나로 끝나고 앞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주식 판단할 때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알고 있던 주식 마인드는 다 갖다 버리세요. 진정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뭐? 차트 보지를 마세요. 주가 보지를 마세요. 뉴스 갖다 버리세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익 증가 하락 여부 그것만 보세요. 이익이 계속 줄어들었을 때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작년에 처음으로 주가 이익이 60-70%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올해 다시 떨어지다가 내년부터 조금 올라간다는데 약간 옆이 중간에 플랫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중간가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나중에 고민하시고 요거 자체가 요즘은 하향되겠습니다. 18년에서 19년, 18년, 19년이 지금 여기서 여기 나오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발표되는 거면 여기 조금씩 내려간다 이게.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전망치는 2019, 2020년에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전망이죠. 맞힐 줄 몰라요. 이건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여기에 전망치는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다 집대성한 겁니다. 특정 증권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대한민국이건 미국이건 결국 딱 하나예요. 어떤 주식도 딱 하나입니다.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이익이 내려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익 전망을 얘기하는 증권사, 이익 하락을 전망하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2,000개 주식 중에서 200개밖에 안 됩니다. 1,800개는 이익 전망 자체가 없어요. 증권사가 다루지가 않습니다. 증권사가 다루지 않으니까 뭘 갖고 얘기합니까? 테마로 얘기하고 뉴스로 얘기하고 사칭, 타칭, 자칭, 타칭 지금 전문가들이 차트로 설명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 대상이 아니라 주식 투기를 하는 1,800개 주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리면 물론 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누르시지만 증권사에서 전망치가 없는 1,800개 주식은 주식 투기의 대상이다. 앞으로 투기로 열심히 할 뿐이면 된다. 물론 거기서 수백 배가 나오고 뭐 상장 폐지 나오고 하겠죠. 다만 1,800개는 주식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고 머릿속 딱 박으세요. 이익 전망 있는 거 없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웬만한 바이오 주식 이익 전망 자체가 없을 겁니다. 이익 전망이 없다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익 전망이 한 군데서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최소한 업계에선 3군데, 증권사 3군데가 이익 전망이 있는 거를 컨센서스라고 얘기합니다. 컨센서스라는 건 어렵지만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사의 매출의 평균이건 이익의 전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대한민국에 그런 전망치가 있는 걸 갖고 만든 EPS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해서 200여 개가 포함된 이 주당 이익이에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제가 하는 카페인데요. 거기서도 제가 오늘 이걸 딱 그려놨으니까 혹시 오늘 게 업데이트가 필요할지 몰라서 제가 써놨어요. 보시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 그냥 이교수란 걸 딱 보면 제가 오늘 이걸 딱 붙여놨어요. 이거는 지난주 거고요. 지지난주 거고요. 오늘 걸 딱 붙여놨는데 설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어느 나라 주식이건 다 나옵니다. 이걸 누가 해주냐면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날 새벽 5시쯤 이걸 공개해 줍니다. 보는 방법 잘 들으셔야 돼요. 네이버 들어가셔갖고요. 네이버 들어가셔서요. 금융 들어가세요. 네이버 금융 들어가셔갖고요.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또 물어보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이버 금융 아시죠? 금융 들어가셔서 투자 전략 아시죠? 투자 전략 옆에 더보기를 치세요. 그러면 투자 전략 그날 게 다 나오거든요. 최근 거. 거기 들어가셔서 증권사로 미래에셋 대우를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목에다가 earnings 영어로 치셔야 돼요. earning E-A-R-N-I-N-G-S earnings R-E-V-I-S-I-N 리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비전 변화, 변경 earnings revisions까지 치시면 매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보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복잡한데 아주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세계 12개월의 주당 이익의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뭐냐면 전 세계에서 어느 지역의 이익이 증가하느냐 떨어지느냐. 최근 한 달 동안은 끌려야 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고요. 위아래로만 일주일마다 축구니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나라 주식이라고 간에 한국 것도 다 나옵니다. 여기요. 전 세계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1% 떨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목표치가요. 미국이 조금 늘어났고요. 아시아 2.7%. 4주 동안에요. 이게 이번 주가 약간 바뀌었는데 이걸 갖고 기준을 말씀드리면 한국이 5.5% 이익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치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12개월.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익이 올라가는 걸 사시면 돼요. 이게 떨어지는 건 내려갑니다. 특히 투자하실 땐 그래야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주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이 5.5% 떨어졌고요.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3주 전에요. 요번 주 걸 보시면 제가 카페에 넣어놨는데 업데이트된 거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요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나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은 쉽게 얘기해서 이익이 증가한 거를 플러스 내고요. 이익이 하향한 기업을 마이너스 냅니다. 전체 분석하는 기업 중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익 조정 비율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려간 건 안 좋은 거예요. 보시면 전 세계가 마이너스 0.6, 북미는 미국이랑 캐나다인데요. 미국이 99%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의 전체 GDP는 캘리포니아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북미라고 얘기는 하지만 북미가 8.1% 제일 올해 플러스 나고요. 올해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아시아가 마이너스 8점인데 한국은 지 3주 전에 오늘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말레이시아 다음 수준. 근데 어떤 분들은 야 한국 저 모양인데 저 꼴인데 앞으로도 계속 안 되는 거 아니야? 작년에는요 한국이 제일 높았어요. 작년 걸 찾아보시면 제가 거짓말인 것 같으면 거기 들어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작년에는 계속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더 갔던 겁니다. 저는 제일 오해받기 싫은 게 그런 거예요. 한국만 하냐? 한국 싫어? 미국 왜? 그게 아니에요. 좋은 거 가시면 됩니다. 좋은 거. 아셨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요. 한국을 특히 보시거나 미국 보시는데요. 한국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도 똑같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오늘 걸 보면 3분기랑 4분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보세요. 2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약간 한 번에 어렵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8년 4월에는 이 정도의 순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전체 상장사회가요. 갈수록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갈수록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무조건 눈높이가 낮아지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기업도. 쉽게 얘기해서 현대차는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딱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도 그거는 이익 전망이라도 있으니까 좋은 회사예요. 이익 전망치 없는 건 그런 것도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에너지 있고 화학 이렇게 똑같이 보입니다. 조선 이렇게 나오고 쭉쭉쭉 나와요.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여기 그 자료 보시면 미국도 다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섹터가 쫙쫙쫙쫙 올라가게 나와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도 언젠가 떨어지잖아요. 미국도 그럼 주가는 떨어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똑같이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데요. 똑같이 2008년부터요. 지금까지의 미국 S&P 500입니다. 미국. 그럼 미국은 계속 왜 올라가느냐? 무슨 이기면서 트럼프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미국도 뭐다? 이익이에요. 이익이 올라가는 곳에 주가 올라가는 게 있고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요게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 주가입니다. S&P 500 주가예요. 파란색이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죠.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좀 출렁출렁 거리지만 방향대로 가잖아요, 지금요. 올해 어떠냐? 올해 지금 2분기에 이익이 26.4%가 늘어났어요. 25% 이상 미국 2분기에 S&P 500 기업이 이익이 났거든요. 올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한 23%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주가니까.
방향성은 늘 이익이 올라가는 곳에 가셔야 돼요. 그게 어느 나라 주식이건 간에. 특히 그 와중에 좀 더 안전한 달러다 조금 더 베니핏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베니핏 투자하는 거 아니고 오늘 제목이요. 약간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도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차트로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급 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어쩌라고요? 너무 빠르는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샀나요 다? 어쩌라고요 저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주식은 120년 동안 올라왔어요. 120년 동안. 어쩌라고 합니까 여기서? 120년 올라온 거를 앞으로 또 기다리라고요? 기다릴 수 있죠. 이런 폭락장이 있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대공황 때 떨어진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 먼데이도 있는 거죠. 리만사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다 극복했기 때문에 10년, 20년 되면 다 원상복구됐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올인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미국은 대부분이 401k나 IRA 이런 계좌를 쓰거든요. 401k는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같은 거예요. 매칭업 펀드가 있고 IRA는 자영업자나 혼자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꾸준히 돈을 내거든요. 천불권 매달 됩니다. 그것도 세제 혜택 주고. 그러니까 돈을 꾸준히 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연금 생활 하시는 분들의 연금 계좌 펀드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더니요. 주식 비중이 3%가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50% 정도 돼요. 연금하는 분들도. 왜? 배당을 많이 받고 배당만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선진국은 수급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말이 그렇죠. 적립식으로 하는 분은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주식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3천에서 5천 하는 거고요. 한 방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남자답게 한 방에 들어와서 나오는 거죠. 적립식으로 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이없는 말? 꾸준히 분할 매수한다. 저점 분할. 저점을 알지도 못하는데 분할 매수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분은요. 대한민국에 이모 재벌, 정모 재벌. 그런데 재벌 있잖아요. 에? 그런데 있잖아요. 요즘 하는 그런 재벌들. 그런 분들 자제분 외에는 적립식을 할 수 있는 분할 매수를 쓰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 잘 안 돼. 여러분들 계실지 모르죠. 아까 제가 보잉 얘기할 때 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잖아요. 비행기 살 수 있다고. 현실성이 없어요. 올 초에 2월 달에 미국 주식이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젊은 친구들이면 제가 미국에서 사파를 한번 봤는데요. 그게 미국에서 유행했던 사파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막 떨어졌다고 막 난리 나요. 5% 10% 떨어졌다고 난리 나는데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그냥 영어로 하는 거죠. 뭔 일이 났냐고. 그랬더니 주식 어르신 왜 이러시냐. 뭐 하이타임 그랬겠죠. 주식이 떨어져갖고 나 지금 큰일 났다. 재산이 뭐 15% 박살났다고. 그래봐야 15% 떨어졌을 텐데요. 박살났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나는 배당이 따박따박 들어오더라. 미국은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배당을 끊임없이 올려주는 기업이 많아요. 꾸준히 올려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AT&T 그런 거 있잖아요. AT&T가 성장성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없죠. 뭐 더 이상 성장할 게 있어요. 통신사가. 그런데 그런 데는 오히려 배당을 따박따박 늘려줍니다. P&G 같은 성장성이 있겠어요? 그런 건 배당을 따박따박. 그것도 한 번 올려주기 시작하면 단 1센트라도 30년째 올려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쉽게 찾아요. 그게 차이죠. 해외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차이. 왜? 해외는 투자를 할 뿐이고 한국은 투기를 할 뿐이에요. 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파는 주식을 차마 남편이 사면 부부싸움밖에 안 나죠. 차마 말을 못하죠. 내가 팔았다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 여동생, 남동생이 사면 큰일 나죠.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주식이요.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익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PER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좋아하시는 PER입니다. PER이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16배 정도로. 그게 올 초에 18배, 19배까지 얘기했었거든요. 또 떨어졌어요. 왜? 이익이 올라갔는데 주가 아직 덜 올라. 오늘 미국만 얘기해 드릴 뿐이지만 한국도 이런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다만 한국만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일이라도 사자. 일이라도 해보자.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많은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이효수 다 좋은데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영어를 못한 왜 웃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니까요.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하면 그런 친구 있어요.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뭐 다 잘하시니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되묻습니다. 아까 여기서 올해 한국 주식으로 돈 버신 분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있으실 텐데 머뭇거리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없잖아요. 여기서 한국말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국말 못하시는 분요? 없죠? 한국말, 영어랑 주식 투자 수익률은 제로의 관계예요. 제로. 단적 말씀 진짜 제로입니다. 제로. 제가 오히려 그래요. 학생들한테.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외국인 따라잡기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이가 없죠. 한국에 와본 사람, 한국 주식계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에 한국에 직접 와본 사람은 5%가 안 된다는 뉴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해봤자 안녕하세요. 갈비 이런 거 하겠죠. 사랑합니다. 뭐 이런 멋있어요. 이런 거 했겠죠. 몰라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EBS 이런 프로 보잖아요. EBS 프로 보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극한 직업 이런 거 제가 좋아하고요. 또 하나가 어저께도 봤는데 아빠 따라 산말리 이런 거 아세요? 아빠 찾아 산말리. 이게 보면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정말 자식들이 와이프가 정말 멀리 찾아와요. 근데 그분들의 표정 보면 물론 그런 분들만 섭외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그분들이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좋았다고는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돈 벌고 뭐 했단 얘기야. 물론 그런 분들이 방송을 섭외했겠죠. 저도 알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훨씬 수익이 높을 겁니다. 왜? 그분들은 아는 것만 하죠. 잘 모르는 거? 그분들이 잘 모르는데 네이버에 종목 토론방 가서 주식의 정보를 찾을까요? 절대 아니죠.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요. 저는 카페를 하는데 저희 카페의 회원분들의 25% 정도는 미국 분이에요. 현지 분들이 25%, 페이스북도 25%, 유튜브 구독자도 25%가 정확하게 전 미국이랑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그분들이 한국 분들 훨씬 수익이 좋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 남의 나름대로 종목을 또 찾아요. 막 종목 토론방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전혀 모르는 주식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2,000개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에서 섭렵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딱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 관심 보실 때는 딱 몇 개? 정확하게 찍어드리면 한 506개만 보시면 돼요. 500개가 S&P 500기업입니다. S&P 500기업.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 수는 웬만하면 브랜드는 30개에서 50개는 금방 아실 만한 기업들일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전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506개냐면 S&P 500이 500개고요. 기업이 조금 있지만 500개고요. 나스닥 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대부분 겹쳐요. 그중에 안 겹치는 거가 한 6개 정도 있어요. 그래갖고 506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룰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은 웬만하면 부도가 잘 안 나죠. 웬만한 만큼 인정된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정확하게 한 기업도 빼놓지 않고 수익 예상, 전망치가 다 있고 컨센서스가 정확히 떨어집니다. 차트 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쓰시는 브랜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의 첫 번째 주식은 그걸 사셔야 되겠고요. 그에 대한 판단은 딱 수익 전망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만 기억하시라. 어닝만 보시면 됩니다. 어닝.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요즘 주가 올라가다 뚝 떨어졌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죠. 주가 판단할 때 이런 그래프만 여러분 보시면 되죠. 파란색이 주가고요. 초록색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꾸준히 올라가는데 요즘 주가 떨어졌잖아요. 좀 심하게 떨어졌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뭐 새로운 어떤 가입자 수가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런 논리예요. 어찌됐건 이익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주가는 뭐 다음 분기 정도에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오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쫓아간다는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게 잘 안 나오죠. 뭐 전망까지는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 잘 안 나오잖아요. 전망까지 보여주는 건 또 극히 없죠. 대한민국에.
왜? 만들 재간이 없죠. 만들 수는 있는데 해봤자 200개밖에 못 만드니까 나머지 800개가 에러 나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거 잘 안 보여주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엄청 올랐거든요. 주당 이익과 같이 보면 설명이 되죠. 주당 이익입니다.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왜 저런 소리 하냐. 계속 올라가는 것만 얘기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는 것도 같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것도요. GE 같은 경우에는 주가 계속 떨어졌는데요. 딱 하나죠. 이익이 떨어지죠. 이익이 내려가죠. 네. 대한민국의 상장사 어닝쇼크가 난무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미국은 80% 이상이 이익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78%가 올해 들어서도 이익 전망치를 맞췄다. 우리나라 뉴스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코스닥 2분기에 10개 중에 6개가 어닝 쇼크 났습니다. 존 보글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만 많이 아시지만 뱅가드 자산운용을 만든 사람. 미국의 S&P 500 펀드 이런 거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들의 미국의 장점은 계속 창의적인 기업이 계속 나온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 어떤 경제를 이끌어왔다. 새로운 창의적인 기업이 계속 나타났다는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 그래프를 이 표를 왜 놨냐면 미국은 항상 1, 2, 3위 기업이 많이 변해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삼성전자가 1등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저는 삼성전자가 계속 1등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창의성이 우리나라 많이 좀 뒤쳐져 있고요. 뭐 하나 나오면 대한민국은 복사 붙이기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것. 아마존 독보적인 게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왜 안 되겠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하죠. 쿠팡 하죠. 위메프 하죠. SK11 하죠. 걔네도 뭐 11번가 하죠. 다 하잖아요. 거기 이마트도 하죠. 롯데도 한다고 난리 났죠. 돈이 안 되죠. 딱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SK하니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거죠.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약간 우울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PR이 오히려 지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삼성전자, SK가 돈을 거의 다 벌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를 하면 우리나라 저PR 국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SK를 제외하면 이익이 늘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도 3.2% 마이너스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죠. 삼성전자, SK 안에서 빼면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3.2%. 그나마 1분기에는 한 11% 정도까지 줄어들었었는데 그나마 좀 폭이 줄어드는 건 다행이죠. 이거는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까 이거죠.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고 카카오톡 줄고 네이버 줄고 페이스북 줄면 유튜브가 답이잖아요.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동영상 광고 시장 점유율에서 유튜브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랑 네이버 줄죠. 다음 줄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 1위라도 이것부터 사야죠. 1위를 사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3월이랑 거의 똑같은 주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 수 있는 대안이 될 만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다 아는 회사니까 넘어가겠는데 첫 번째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아이폰을 앞으로도 살 텐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애플을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플 한 주 사보시라고. 애플의 삼성전자와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 매출을 올리고 있고 서비스 매출이라는 게 결국은 수많은 클라우드를 하건 거기서 뭘 하건 광고를 보건 뭐건 간에 다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애플에 한 달에 5불씩 내는 분 많이 있을 거요. 클라우드 때문에. 딱 그런 분들이 모여서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요. 특히 나는 아이폰 안 쓰고 앞으로도 계속 갤럭시를 쓰겠다 하시는 분은 애플 살 수가 없잖아요. 고객이 아니니까. 난 저거 싫어.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iOS 너무 어려워. 안 쓰신 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도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여기서 365를 결제하고 쓰신 분이라면 사셔야죠. 한 주만 사보세요. 한 주를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한 주 사고 나면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저한테 찾아오건 해당 증권사에 물어보건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한 주를 안 사고 나서 머릿속 모양 그리니까 그게 또 6개월 지났고 아까 딱 보니까 아마 빠르면 12월 때 제가 또 올지도 몰라요. 아까 여기 대표님 안 부를 수 있지만 제가 뭐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날도 와서 아직 준비만 안 돼 있다?
아닌 거죠. 딱 한 주 사세요. 한 주. 세금 내시면 안 되잖아요. 돈 많이 벌어갖고 딱 한 주만 먼저 사세요. 이건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만큼 클라우드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인기를 치고 있다는 거가 보여야 되겠고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짜 워렌 버핏 공부 많이 하거든요. 공부하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강의도 들어요. 워렌 버핏에 따른 한국의 주식 찾는다고.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워렌 버핏님대로 해갖고 한국 주식 있다 없다? 단 한 주도 못 찾아요. 없어요. 생각내는 게. 근데 무슨 몇백만 원씩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듣습니까? 가장 쉬운 거 워렌 버핏님이 하고 있는 회사를 사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한 $205 정도 하니까 한 2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제가 2년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블로그에 다시 썼어요. 2년 전에 썼던 걸.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 16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그 당시 가격이 $146.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장담하는데 2년 있다가 그 똑같은 포스팅을 또 올릴 것 같아요. 2년 전에 $200였다고. 한 주를 사보시는데 $200가 얼마나 돈을 날리겠어요. 한 주만 사보세요. 한 주만 사보시면 이 회사의 어떻게 이익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 금방 찾아요. 그거는 어떻게 본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제 이름 찾든지 유튜브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치면 그런 거 제가 공개 다 해놨어요. 보시는 방법. 찾아보시면 돼요. 책 보셔도 되고요. 그걸 안 해보고 그냥 머릿속에서 양도소득세만 걱정하면 큰일 나는, 돈이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비자죠. 제가 요새 제일 꽂혀있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운전하면 휘발유 넣어야 되잖아요. 휘발유 넣고 경유를 넣고 넣잖아요. 깜짝깜짝 안 놀라세요? 저는 운전을 거의 안 합니다. 한국에서 와이프가 하고. 해외 갔을 땐 제가 하지만 안 해요. 근데 제가 5월 달에 캐나다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근데 엊그저께 제가 또 밤에 와갖고 와이프가 옆에 자고 있어갖고 제가 제 카드를 냈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희 차는 크지도 않은데 7만 얼마 들어가더라고요. 7만 얼마? 비자카로 냈거든요. 거기서 단독 30원이라도 돈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다 여러분들이 주머니 딱 갖다 주는데 비자 한 주 왜 안 사요? 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안 사는지 아세요? 여기 안 보여져 있는데 비자가 끊임없이 계속 올랐어요. 오늘도 사상 최고가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주식을 안 보시면, 주가를 안 보시면 돼요. 주가는 나중에 언제? 한 10,000불어치 살 때 생각하세요. 10,000불. 한 주 사는데 뭐가 고민돼요? 한 줄 살 때는 그냥 붙지도 따지 말고 그냥 사세요. 비자를 사건 애플을 사건 뭐건. 그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어도비 시스템은 제가 보니까 여기서 기술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서 PDF라는 거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 쓰시면 되겠는데 포토샵 이런 거 쓰시면 사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종목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개가 크게 올라간다. 그런 생각 별로 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나름대로 좋은 거 갖고 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사는 게 중요하다.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올 때 그때 이름 숙제 안 했다 하시면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테니까. 아셨죠? 중요한 건 한 주.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적. 복창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적. 실적 전망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 그거는 제가 다 알려드리는 게 있고 제가 유튜브에 다 해놓는 게 있으니까 딱 그거 보시면 답이 딱 나오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하나 더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진짜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주주 친화 정책이다. 주주 친화 정책. 이게 뭐냐면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거나 진짜 주주를 위한 마음이 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끼리 형제 자매끼리 다 해먹고 예를 들어서 무슨 갑질하고 이런 거 있죠. 주주 친화 정책이 아니에요. 진짜 주주 친화 정책 하는 것들 있죠. 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헬 이런 거 있었죠 이번에. 주주 친화 정책은커녕 지금 큰 집간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큰 기업인데도 해갖고 이상하게 돼갖고 큰 집은 안 가지만 근처까지 갔다 온 게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건 주주 친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은 쉽게 얘기해서 배당이고요. 배당을 꾸준히 늘어나거나 쉽게 얘기하면 자사주입니다. 자사주를 매입을 잘하는 기업들. 근데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 일부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합니다. 무슨 자사주 매입하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주주한테 나눠주나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재벌의 논리고요. 실제로 보면 실적 플러스 금상첨화격인 것은 주주 친화 정책. 주주 친화 정책은 배당 플러스 자사주다. 그게 잘하는 거가
미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미국은 올해 사상 최대 1조 달러의 자사주를 합니다. 사고 있어요. 1조 달러. 말이 1조 달러죠. 1조 달러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한 60% 됩니다. 1100조 정도 돼요. 거기다가 자사주 플러스 배당 플러스 M&A가 올해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는 꿈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 주로 사자. 아셨죠?